충북 청원군에 있는 중앙궤도기술단 야적지. 건설 현장으로 운송될 레일을 싣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레일은 고속철의 핵심인 장대 레일. 레일 한 개의 길이가 무려 300m, 무게는 15톤에 이른다. 때문에 레일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15대의 장차 크레인이 동원된다. 레일이 잘 물렸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정지. 장대 레일 상차 작업은 중앙에서 모든 크레인을 조종하는 기사 한 명과 레일을 확인하는 4명의 작업자가 한 팀이 돼 이루어진다. 무전기와 수신호를 사용해 호흡을 맞추는데 레일 하나를 운반하는데도 막대한 장비와 기술력이 필요한 셈이다. 장대 레일을 다루는 일은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거대한 레일을 상대하는 터라 자칫 방심하다가는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장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 레일과 레일 간의 이 폭이 있기 때문에 발이 또 일로 낄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발에 또 발목 같은 데도 크게 부러짐이 있지 않을까. 레일을 화차에 올려 싣는 상차 작업이 마무리되자 작업자들이 레일 사이에 쇠조각을 넣고 볼트와 너트로 단단히 고정시키기 시작했다.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체결. 체결이요? 예. 이걸 왜? 묶는다는 얘기지. 내일이 예, 열차로 이제 가다가 보면은 이 유동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꽉 묶어주는 건 작업. 15톤이나 되는 레일 수십 개가 운반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탈선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 때문에 재차 확인 작업까지 꼼꼼히 이루어진다. 이쪽이 체결 상태가 좋습니다. 그쪽은 어때요? 네, 체결 상태 양호. 열차 수송간에 이 레일이 좌우 전후로 움직이지 않도록 결방 상태를 확인한 거고요. 이 볼트너트 체결 상태 및 이 지지대를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장대 레일 운송 작업은 특수 제작된 전용 화차가 담당한다. 차량 길이만 객차 15량에 해당되는 크기다. 잠시 휴식 시간. 선배님들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땡볕 아래에서 쇠를 다루는 작업인지라 더위와의 싸움도 만만치 않다. 시원한 얼음물이 그저 반갑기만 한다. 아우, 이게 더운 게 힘든 거지 다른 거 없단게. 근데 여기는 한 30도 이런 건 더운 축에도 못 끼는 게. 이렇게 많이 더운 날씨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윽고 시작된 레일 운송 작업. 자, 번성개통. 자, 살차 찔러졌습니다. 발차. 장대 레일 제작 기지에서 출발한 화차는 오송역을 지나 1차 적재 장소인 대구 고모기지까지 운행되고 거기에서 대기된 레일은 다시 2단계 고속철도가 건설되고 있는 현장까지 운송되고 장대 레일 운송 작업은 일반 열차의 운행이 뜸한 시간에 이루어진다. 26개의 거대한 레일이 실린 열차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레일이 휘기 시작한 것이다. 육중한 무게와 강도를 지닌 강철 레일이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비밀은 바로 강철의 특성. 강도가 높은 강철은 탄성도 높아 어느 정도 휘어져도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이게 레일이 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철근 자체도 이 레일도 같이 휘어서 오네요. 야, 그렇죠. 같이 않으면 탈선돼 버리는 거 이게. 내일 곡선에 따라서 다 휘어지게끔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탈선돼요. 평판차 16량으로 만들어진 전용 화차가 운행되는 건 대략 열흘에 한 번 정도. 상대 레일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몇 번 들어가나요?
네, 알았어요. 17번. 내년 2월까지 현장으로 운송될 장대 레일의 개수는 총 733개에 이릅니다. 구간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대구에서 울산까지 65km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다른 현장 같으면 보통 뭐 10분 내로 현장에 도착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한번 가는 데만 해도 거의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니까 좀 이동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지난 2004년 4월 1일 개통과 함께 고속철 시대를 연 1단계 사업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2시간 40분대에 주파하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었다. 현재 지난 2004년 착공된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기존의 경부선을 전철화해 사용 중인 대구에서부터 부산까지의 127km 구간이 2010년 완공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고속철의 핵심인 장대 레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국내 유일의 장대 레일 제작 기지인 중앙궤도기술단의 야적장에는 제철소에서 제작돼 온 25m짜리 레일이 쌓여 있다. 장대 레일은 이 레일을 용접해서 길게 이어붙이는 것인데 제작 과정은 대부분 자동화돼 있다. 레일은 먼저 용접할 부위의 녹을 제거한 후 용접통으로 보내진다. 용접 작업은 첨단 기기인 플래시, 버트 용접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용접봉 없이 전기 저항을 사용한다. 즉 용접할 레일 2개를 맞붙인 다음 8만 암페어 6.3V의 전기를 흘리는데 이때 발생한 열을 가지고 용접하는 것이다. 순간 온도가 무려 1500도씨에 달하는 플래시 버트 용접은 용접하는 시간이 2분 정도로 짧아 효과적인 방법이다. 25m 레일 12개를 이어붙여서 만드는 장대 레일. 대부분의 제작 과정이 자동화됐지만 그래도 정밀한 조정 작업은 사람의 몫이다. 전체적으로는 기계가 자동으로 다 컨트롤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용접을 정렬을 하고 있는데 정렬할 때 일치하게 축부하고 투부하고 정렬하게 만들 그 작업이 제일 힘든 작업이다. 장대 레일을 만드는 데는 단순히 용접 작업만 필요한 건 아니다. 용접을 포함해 교정하고 연마하는 등 5단계 작업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장대 레일이 탄생한다. 한 개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보통 3시간. 때문에 꼬박이라도 하루에 2개 반에서 3개 정도만을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지난한 작업을 견디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저희는 이제 항상 고속철도가 이제 지나가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그런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죠. KTX 고속열차가 300km의 속도로 고속 주행 시 소음이 적고 또 안전성이 있고 또 향후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장대 레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장대 레일을 공정기구 공작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장대 레일 무더기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장대 레일을 자체 제작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함께 쌓여 있다. 고모기지를 출발한 화차가 장대 레일을 싣고 작업 현장에 진입했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데 화차가 멈춰설 곳은 경산시 암양면 오목고가. 최종적으로 장대 레일이 설치된 곳이다. 지금 한 10m 남았는데 5m만 접근해요. 드디어 시공 현장에 도착한 장대 레일. 하차 작업이 시작됐다. 먼저 레일 끝부분에 로프를 연결하는 것. 화차의 머리 부분에 부착된 특수 장비인 틸팅기가 레일을 끌어내린다. 조심해서 내려요.
다음은 장대 레일 앞부분에서 크레인이 레일을 들어올려 설치할 위치로 옮겨놓는다. 그런데 레일 밑에 롤러를 받치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보다 못한 감리사가 고함을 친다. 호란을 먼저 하나 받쳐요. 육중한 무게 탓에 레일이 한번 제 위치를 벗어나면 뒷수습이 곤란한 상황. 노련한 신호수가 나서고야 간신히 사태가 마무리된다. 틸팅기 속에서 마치 가래떡이 뽑히듯 밀려나오는 장대 레일. 그런데 장관이 연출되는 이 광경 속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지금 레일이 300m짜리다 보니까 지금 워낙 중량물이다 보니까 이게 레일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레일이 두부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레일이 두부 부분이 있고 복부 부분이 있고 저부 부분이 있는데 철길 차륜이 닿는 두부 부분이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레일이 뒤집어지면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제일 위험합니다. 크레인이 다시 이동한다. 레일 길이가 300m나 되다 보니 하차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린다. 레일이 놓일 자리를 찾아 중간 부분을 들어옮기기를 수차례 반복하는데 마침내 장대 레일의 꼬리 부분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작업이 마찬가지지만 하차 작업에도 작업자 간의 호흡은 중요하다. 끊임없이 수신호가 교환되는 가운데 롤러 위에 있던 레일은 콘크리트 침목 위에 내려놓아졌다.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다음은 레일 설치 작업의 마무리 단계. 레일을 침목과 체결해 고정시키는 작업이다. 한여름의 불볕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힌다. 본격적인 선로의 윤곽이 드러나는 궤도공사 작업자. 선로 옆에선 전신주 역할을 하는 기둥을 세우느라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부산한다. 그런데 기둥을 내리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모양이다. 두개 다 걸렸어. 두개 다 걸렸다. 기둥에 묶어놓은 와이어가 걸린 것. 중간에 묶어놓은 거하고 위에 풀쪽하고 두 개 다 걸렸어. 둘 다 잘 들지. 날려 올라갔어. 간신히 수습한 후 다시 전신주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이 철로와 수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각도를 잘 맞춰야 한다. 맞춰봐 거기. 맞았어? 고속철의 전신줄은 일반 전신주처럼 선을 가설하는 게 아니라 전자선을 가설하기 때문에 조정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일반 그런 전철이라던가 그런 거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건가요? 그렇죠. 일반 국철 같은 경우는 뭐 범위 오차가 한 10전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여기는 1전 차이 난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오차? 1전 정도, 1cm 정도. 1cm? 예. 그거 오차가 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의 1cm 안에 거의 맞추려고 하죠.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오후 시간. 고속철 건설 작업에는 각종 장비와 최고의 기술력이 동원되지만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 철근 사이사이마다 절연제를 넣는 작업도 그 중에 하나. 고속철 신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철근을 절연해야 하는 수작업은 중요하다. 또한 2단계 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최신 공법을 사용해 콘크리트 도상 궤도로 건설되고 있다. 이 침목과 도상을 일체화시킨 그런 공법의 하나입니다. 이 침목과 이 콘크리트 도상을 일체화시킴으로 해서 이
그 위에 올려지는 레일에 더욱더 쾌적한 그런 주행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안전성과 주행성 면에서 또 건설 후 유지 보수 면에서도 콘크리트 도상 궤도는 훨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철을 상대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된다. 자로 측량한 뒤 장비를 이용해 철로를 띄우는 작업이 한창인데 허리 한번 제대로 펴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로 띄우는 작업인데 그걸 이제 1차 양로라고 그걸 띄우기 위해서 이제 볼트하고 그 지지대를 지지대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 지지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뜨신 거예요, 양로? 지금 300m 뗐습니다. 저쪽에서요? 예. 오늘 다 할 수 있겠어요? 예. 어디까지 하시려고? 200m요. 비와도 하는 겁니다. 예. 볕을 피할 만한 장수조차 없는 벌판 위의 작업. 체감 온도는 40도를 훨씬 웃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네. 어떠세요? 뭐 대구 날씨가 뭐 전국에서 유명하잖아요. 덥기로. 거의 태양을 직접적으로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네. 어떠세요? 그 아무래도 힘들죠. 뭐 가장 더울 때는 뭐 얼음물이 제일 생각날 때가 많죠. 얼음물? 예. 물 없으면 일 못해요. 진짜 더울 때요? 네. 습식 사우나 들어가 보셨죠? 네. 들어간 거보다 더 심합니다 여기가. 이 시멘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랑 햇빛에서 직접 받는 열기랑 해가지고 너무 심합니다 여기가 더. 그쪽보다 더 힘듭니다. 아 사우나보다 더요? 예. 비옷이 떨어집니다 비옷이 완전. 더운 날씨 하는 작업의 어려움은 비단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다. 더운 거 추운 거는 괜찮은데 이제 사람이 덥다 보면 서로 이제 짜증이 나니까 사람들끼리 좀 다툼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죠. 사소한 건데도 더우니까. 튀죠. 짜증이 나니까. 하나 들고 하나 들어야지. 잠시 후 여름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비를 뿌렸다. 하지만 빗속에서도 작업은 멈추지 않는다. 최첨단 측량기를 동원한 작업. 마이너스 5번. 뭐 측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레일의 이제 방향이랑 그 고저차랑 그 보면 레일 간격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전 구간은 이걸로 다 하는 건가요? 예, 전 구간은 이제 GRP 시스템으로 전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걸 밀고 가시면서. 예, 계속 밀고 쭉 가는 겁니다. 전 공사 구간을 발로 밟아야 하는 우직한 작업이 계속된다. 변화무쌍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사람. 철길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내일 설치 후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내일 절단기의 연마수돌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레일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레일을 자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숫돌이 깨져 날아가 버린 것이다. 깨진 숫돌이 사람을 향했더라면 커다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사고. 아찔한 생각에 모두들 표정이 굳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숫돌을 갈아 끼우고 재차 작업 준비에 들어갔다. 간단하긴 해도 새로 만들어진 탓에 레일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때문에 한낮의 더위로 인해 늘어난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 것이다. 내기만 하고 된다고 하거든요. 토공부에만 4개 했고 예. 남천교 쪽에 4개 남았는데 4개에서 하고 올라왔죠. 시점부터 4개에서 하고 올라왔죠. 그 고속철도
그 현장 자체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예, 시간은 공정별로 시간이 있어야 이 공정을 마치면 그 다음 공정이 또 들어오니까. 그거 들어버리자. 이때 작업장 한쪽에서 사람들이 진땀을 흘린다. 대가리만 나가자. 레일 사이에 낀 조각이 말썽의 원인. 이놈만 떨어뜨려 위에만. 그 밑공지만 깨지면 돼요. 절단된 레일 조각이 높은 기온 때문에 늘어난 레일 사이에 물려 빠지지 않는 것이다. 레일이 밀려가지고 온도 변화에 민감한 게 이제 이 쇠인데 레일이 밀려가지고 이제 저 붙어 있는 거예요. 꽉 쪼여 있는 겁니다. 레일 조각을 빼내기 위해 꼬챙이로 들여다보고 물려버리면. 망치로 쳐보기도 하지만 조각은 묘지부동. 한바탕 씨름을 벌이다 겨우 빼내는 데 성공했다. 이어서 선형 작업이 시작됐다. 파설 강리를 대충하고 강리하고 방석은 아침서부터 하라고 그래. 바로 레일의 방향과 높낮이를 맞추는 것. 풀렸어요. 스톱. 살짝 풀고. 스톱. 지금 뭘 어떤 기준으로 지금 맞추시는 거예요? 지금 선형 작업하고 있거든요. 예. 용접하기 전에 예. 레일의 줄과 면을 맞춰가지고 예. 그 선로에 원만한 그 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오차가 어느 정도 나야 되는 건가요? 방향은 0.4mm고요. 선형 고전은 0.2mm입니다. 되게 정밀하게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수많은 작업 과정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레일은 차근차근 놓이고 있다. 마침내 궤도 위에 설치된 장대 레일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 다가왔다. 300m마다 단락 지어진 레일을 용접하기 위해 특별한 거푸집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마에선 연신 피지땀이 흘러내린다. 이게 테리미트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300m 레일이 지금 단락되어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그 전체 용접을 장대화 시공을 한다고 해서 용접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300m 길이마다. 이런 작업이 왜 필요한 건가요? 열차의 그 승차감이라든지 소음, 진동 이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거푸집에 불을 붙여 넣는다. 전원이 없이 간단한 장치로 가능한 테르밋 용접법은 테르밋 반응 때 발생된 약 2800도씨의 고온에 의해 녹은 용광을 접합하려는 레일 이음 사이에 부어 용접하는 방법이다. 용접 시간이 짧아 현장에서 레일을 용접하는 데 적합한데 15분 후 거푸집 절단 작업이 이루어졌다. 부서지는 거푸집 밑으로 서서히 레일의 이음새 부위가 드러난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장대 레일은 머지않아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를 단 하나의 레일로 연결시킬 것이다. 자부심이죠. 경부고속도로는 제가 한다, 용접은. 그렇게 느낍니다. 열차가 일반 국차에 비해서 그냥 찌긴 다니고 그러는 거 보면 기분 좋죠. 보람이라는 것이 뭐 그래도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럴까 동네 이런 걸 깐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안 그래?